안녕하세요. 웹스퀘어 AI 퍼블리싱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웹스퀘어를 처음 접하는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를 위한 기본 교육입니다. 웹스퀘어 AI는 글로벌 웹 표준 HTML5 기술 적용과 파워풀한 성능, 개발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차세대 UI 플랫폼입니다. 지금 보이는 웰컴 페이지에서는 가이드 및 스튜디오 사용법이 제공됩니다. 웹스퀘어 스튜디오 초기 화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뷰어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아래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입니다. 이 영역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CSS, 이미지, XML 등 다양한 리소스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입니다. 만약 워크스페이스를 바꾸고 싶다면 위쪽 메뉴에서 파일을 클릭하고 스위치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Create a Project를 클릭합니다. 새 창이 열리면 목록에서 웹스퀘어 항목을 펼치고 그 안에 있는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아래의 Next 버튼을 클릭하고 프로젝트 네임에 edu라고 입력합니다. Next 버튼 클릭, Next 버튼 클릭 후 프로젝트 템플릿 사용 동의에 체크를 합니다. Next 버튼 클릭, 마지막으로 Finish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edu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로젝트 안에는 웹 콘텐츠와 웹스퀘어 컨피규어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웹 콘텐츠 폴더 안에 새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 콘텐츠 폴더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New에서 웹스퀘어 페이지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파일 네임을 샘플 01이라고 입력을 하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샘플 01 XML이라는 페이지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SS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CM 폴더 안에 CSS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New의 CSS 파일을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은 content.css라고 입력하고 피니쉬를 누르면 CSS 파일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와 첫 페이지, CSS까지 세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웹스퀘어 디자인 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인 뷰는 현재 열려있는 XML 페이지의 전반적인 구조와 스타일, 컴포넌트 등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 탭은 현재 활성화된 XML 페이지의 일반적인 정보 및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메소드, 이벤트 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 탭입니다. 이름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이며 XML 페이지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퍼블리싱 교육이라고 작성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듈 탭에서 퍼블리싱과 관련된 스타일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CSS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역 스타일 시트는 프로젝트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CSS를 링크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 시트는 특정 XML 파일에서만 사용할 CSS를 임포트할 때 사용합니다. 내부 스타일 시트는 해당 XML 파일 안에 직접 스타일 태그로 작성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디자인 탭을 설명하기 전에 아래의 디자인 킷에서 컴포넌트 하나를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의 좌측은 아웃라인 패널로 컴포넌트 목록, 모듈 목록,
스크립트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포넌트 목록은 화면에 추가된 컴포넌트들이 폴더 트리 구조로 나열되며 그룹핑, 복사, 삭제 등 컴포넌트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듈 목록은 현재 페이지의 데이터 컬렉션과 서브미션이 표시되고, 스크립트 목록은 정보 탭에서 생성한 메소드와 이벤트 정의에 대응하는 자바스크립트 메소드 목록입니다. 우측 디자인 에디터는 위즈윗 방식으로 보이는 대로 편집이 가능한 디자인 공간입니다. 디자인 킷에서 선택한 컴포넌트를 직접 이 화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패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속성 탭에서는 컴포넌트들이 가진 각자의 속성을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툴팁으로 각 속성의 설명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와 비주얼 스크립트 탭은 스크립트 에디터를 제공합니다. 미리 보기 탭은 현재 작업 중인 페이지를 렌더링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사다리 모양 버튼을 누르면 웹 접근성 진단 도구인 오픈왁스가 실행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킷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인 킷은 컴포넌트와 스니핏을 제공하여 개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툴킷입니다. 컴포넌트는 웹스퀘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요소들입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며 인풋, 버튼, 테이블 같은 요소들이 웹스퀘어 컴포넌트에 해당합니다. 우측 상단 리스트 버튼을 누르면 설명이 첨부된 리스트형 레이아웃으로 바뀝니다. 스니핏은 사용자가 만든 특정 컴포넌트 그룹을 별도의 XML 파일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니핏을 활용하면 디자인 뷰에서 기본 컴포넌트처럼 그림 그리듯 쉽게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스냅과 앵커 버튼이 있습니다. 두 기능 모두 그리기 모드에서 컴포넌트나 스니핏을 배치할 때 사용되지만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스냅 모드는 원하는 위치에 직접 클릭해서 넣는 방식입니다. 스니핏의 화면 분할 메뉴에서 가변 2단 분할 선택 후 디자인 뷰에 클릭해봅니다. 그리고 서브 타이틀을 선택하고 우측 분할 영역에 배치를 해봅니다. 이렇듯 스냅 모드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앵커 모드는 컴포넌트를 추가할 때 생성창이 열립니다. 기준이 될 영역을 클릭하고 서브 타이틀을 넣어보겠습니다. 기준 객체 확인 후 삽입 위치를 기준 객체의 마지막 자식 노드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앵커 모드로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웹스퀘어 AI부터는 컴포넌트를 즐겨찾기 하는 기능과 최근 항목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하여 더욱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별표를 클릭하면 제일 위 상단의 즐겨찾기 목록이 활성화됩니다. 바로 아래에 최근 사용한 컴포넌트 목록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작업 중에 창을 실수로 닫았다면 우측 상단의 검색 버튼으로 원하는 창의 이름을 입력해서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오른쪽 상단 웹스퀘어 아이콘을 마우스 우클릭하면 리셋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초기 레이아웃 창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웹스퀘어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과 자주 사용하는 속성들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컴포넌트별로 스타일을 변경해보는 실습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실습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흐름에 맞춰 하나씩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룹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룹 컴포넌트는 관련된 항목을 함께 그룹화하여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자인 킷 컴포넌트 탭에서 검색 기능으로 컴포넌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룹을 검색하여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그룹이 잘 그려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려면 상단에 있는 빨간 버튼을 클릭하거나 단축키인 F7을 누르면 됩니다. 브라우저가 열리면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룹 컴포넌트는 div 태그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룹의 클래스를 확인해보면 W2그룹이라는 클래스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W2로 시작되는 클래스는 웹스퀘어에서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입니다. 웹스퀘어는 컴포넌트들의 기본적인 UI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자 정의 CSS를 만들어 엔진에서 예약된 W2 클래스를 덮어쓰기 하면서 원하는 UI를 그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룹 컴포넌트의 스타일 변경을 위해 W2 그룹 클래스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 모듈 탭의 스타일의 내부 스타일 시트에 작성해 주겠습니다. 복사한 W2 그룹 앞에 클래스 선택자인 점을 붙인 후 백그라운드 블루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그룹 박스의 배경색이 파란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 그룹 컴포넌트의 클래스 속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클래스의 박스라고 입력하고 모듈 탭에서 스타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W2 그룹 앞에 박스를 입력하고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바꾼 후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배경색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클래스 속성은 HTML의 클래스 속성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래스를 여러 개 사용하고 싶다면 공백으로 구분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이제 실습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패널의 속성 탭에 클래스의 박스를 지우고 grp라는 클래스를 입력해 줍니다. 모듈 탭의 스타일 목록으로 들어가 CSS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저장 후 미리 보기 탭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룹 컴포넌트의 보더가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스퀘어에서 사용 빈도가 제일 많은 요소 중 하나이며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HTML로 렌더링 시 div 태그로 출력됩니다. 디자인 킷에서 텍스트 박스를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라벨에 텍스트입니다를 작성해주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라벨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합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div 태그로 렌더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텍스트 박스 안에 컴포넌트를 넣어보려고 하면 삽입 위치가 기준 객체의 앞뒤만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는 div로 렌더링되지만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그룹 컴포넌트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그 네임을 이용해서 텍스트 박스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속성에 태그 네임이라고 검색하고 태그 네임을 h1으로 변경해 줍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열어보면 해당 요소가 h1 태그로 렌더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1 이외에도 그룹 컴포넌트와 같이 활용하여 li, p, dd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스팬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ML의 인라인 요소인 스팬 태그로 렌더링되는 컴포넌트입니다. 디자인 킷에서 스팬을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라벨에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합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스팬 태그로 렌더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팬 요소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기능이나 스타일을 갖지 않는 인라인 태그이며 주로 CSS를 적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른 블록 요소와 함께 사용하면 특정 텍스트 영역만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스타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는 HTML의 A 태그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로 페이지 내에서 원하는 섹션으로 이동하거나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킷 검색창에서 앵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라벨에 링크라고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A 태그로 렌더링되기 때문에 href 속성을 통해서 이동할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href 값에 인수wave.com을 입력하겠습니다.
타겟도 검색을 해서 언더바블랭크로 설정합니다. 상단의 빨간 단추를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확인해보면 해당 요소가 A 태그로 렌더링 되어 있으며 클래스는 W2 앵커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새 창에서 화면이 열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속성 탭에서 아우터 div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우터 div는 컴포넌트의 최상위 요소를 div로 구성하고 자식 요소를 A 태그로 배치하는 속성입니다. 값을 true로 변경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div로 A 태그가 감싸져 있으며 div의 클래스가 W2 앵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속성 값에 따라 렌더링 구조와 클래스명이 달라지므로 CSS 적용 시 상황에 맞게 구분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유즈차일드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우터 div를 폴스로 변경한 뒤 속성 탭에서 유즈차일드를 검색해봅니다. 유즈차일드는 앵커 컴포넌트 내부에 포함된 하위 요소를 파싱해 렌더링하는 역할입니다. true로 변경한 뒤 앵커 컴포넌트 안에 스팬 컴포넌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A 태그 안에 스팬이 있는 구조로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성을 이용하여 링크 기능과 텍스트 스타일을 분리할 수 있고 버튼형 UI나 복합 구조를 구현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트리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리거는 HTML에서 인풋 태그의 타입이 버튼인 형태로 그려집니다. 주로 클릭 이벤트를 통해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디자인 킷에서 트리거를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라벨의 버튼이라고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렌더링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확인해 보면 인풋 타입이 버튼인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 트리거의 주요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성 탭에서 타입을 검색합니다. 타입 속성은 트리거가 화면에 어떻게 표현될지를 결정합니다. 옵션은 세 가지로 이미지 타입은 테이블 기반으로 렌더링되며 레프트, 센터, 라이트 영역별로 CSS 적용이 가능합니다. 버튼 타입은 기본 값이며 인풋 타입 버튼으로 렌더링됩니다. 앵커 타입은 A 태그로 렌더링되며 자식 요소로 스팬이 포함됩니다. 타입 속성을 앵커로 변경하고 미리 보기를 실행하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확인하면 기존의 인풋 버튼이 A 태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스팬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클래스는 W2 트리거 앵커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트리거와 함께 알아두어야 할 버튼 컴포넌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키트 탭에서 버튼을 검색하여 배치해 보겠습니다. 버튼 컴포넌트는 웹스퀘어 AI부터 제공되는 컴포넌트이며 트리거 컴포넌트와 역할은 유사하게 버튼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제 두 컴포넌트의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리거 컴포넌트를 기준 객체로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생성 위치를 확인하면 트리거 앞이나 뒤에는 배치할 수 있지만 트리거의 자식 요소로는 추가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버튼 컴포넌트를 기준 객체로 선택한 뒤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버튼 앞뒤에도 추가 가능하며 자식 요소로도 생성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와 버튼은 모두 버튼 형태로 사용되지만 트리거는 자식 요소를 가질 수 없고 버튼은 자식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트리거는 텍스트만 존재하는 간단한 디자인에 적합하며 버튼은 이미지 텍스트 또는 가상 요소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함께 넣을 수 있어 디자인 확장성과 커스터마이징에 더 적합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컴포넌트는 웹페이지나 앱 화면에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디자인 킷에서 검색창에 이미지를 검색하고 화면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컴포넌트는 HTML의 이미지 태그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이미지 경로를 설정하면 해당 이미지를 화면에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크기나 스타일도 속성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경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속성 탭에서 src를 검색합니다. src 속성은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경로는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우측의 버튼을 클릭해 프로젝트 내 이미지 폴더에서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미리 준비해둔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저장 후 미리 보기를 실행합니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Alt 속성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속성 탭에서 Alt를 검색합니다. Alt 속성은 이미지가 로드되지 않을 경우 대체 텍스트로 노출되는 문구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Alt의 로고라고 입력하고 저장한 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확인하면 이미지 태그의 Alt 값이 정상적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t 속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src 값을 지우고 다시 미리 보기를 실행합니다. 이미지가 사라지고 대신 Alt에 입력한 로고 텍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웹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이미지 컴포넌트에는 Alt 속성을 반드시 함께 설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Alt 속성은 시각적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때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레이아웃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킷에서 테이블 레이아웃을 검색합니다. 생성창에서는 테이블의 열수와 행수, 혹을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즉, HTML의 테이블 태그처럼 행과 열을 활용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 컴포넌트는 테이블 형식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컴포넌트입니다. 디자인 탭에서 TH는 회색, TD는 흰색 배경으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컬럼을 더블 클릭하여 TH와 TD의 위스 값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TH에는 15%를 입력하고 TD는 빈 값으로 두겠습니다. 간단하게 디자인 뷰의 창을 줄여보면 TH는 일정 비율의 너비로, TD는 가변 너비로 설정되어 반응형 웹 구성에 적합한 형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포넌트 트리에서 콜그룹 안에 콜을 선택한 뒤 속성 탭에서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 가로 크기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내에서 TH 또는 TD 셀을 선택하면 상단 툴바의 행과 열 추가, 삭제, 병합 취소 등의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열 삽입 버튼은 선택한 셀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등 삽입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D 셀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열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열이 오른쪽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 행이 하단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 병합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병합하고 싶은 두 개의 셀을 선택한 뒤 병합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병합된 셀은 병합 해제 아이콘을 눌러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행 삭제, 열 삭제 아이콘도 직접 클릭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테이블 레이아웃은 직관적인 아이콘 기반 편집이 가능하므로 복잡한 테이블 레이아웃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의 주요 속성인 어댑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포넌트 트리에서 테이블 태그에 해당하는 W2TB를 클릭하고 속성 탭에서 어댑티브를 검색합니다. 어댑티브 속성은 화면 크기나 디바이스 해상도에 따라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기능입니다. 설정 가능한 값은 레이아웃과 크로스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레이아웃을 선택한 뒤 어댑티브 스레스홀드 속성의 1000을 입력하겠습니다. 어댑티브 스레스홀드는 화면 너비가 여기에서 설정한 값 이하가 되는 순간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기준 값입니다. 저장 후 미리 보기를 실행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크기를 줄이면 설정한 값을 기준으로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 크로스탭 속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크로스탭 속성은 자주 사용하는 속성은 아니며 테이블이 탭 형태로 분리되어 표시되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레이아웃 모드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테이블의 스타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고 th 영역의 클래스를 확인하면 w2tb_th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은 w2tb 클래스 아래에 정해되어 있습니다. td 영역의 클래스도 확인해보면 w2tb_td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들을 복사하여 웹스퀘어의 모듈 탭, 스타일의 내부 스타일 시트에서 CSS를 작성하겠습니다. TH의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TD의 배경색을 흰색으로 변경하는 CSS를 작성합니다.
이제 저장한 후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테이블의 스타일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킷에서 탭을 검색하겠습니다. 탭 컨트롤을 선택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탭 컨트롤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탭 형식의 다중 페이지를 출력하는 UI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탭을 생성하고 각 탭에 다른 컨텐츠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탭을 클릭하여 원하는 페이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뷰에서 잘 보이게 임의로 작성해 놓은 스타일들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겠습니다. 탭 컨트롤을 디자인 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탭 메뉴와 탭 콘텐츠 영역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탭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탭 메뉴의 이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탭 메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탭 메뉴의 우클릭 시 나타나는 목록은 탭 추가와 다음에 탭 추가가 있습니다. 탭 추가를 선택하면 탭을 한꺼번에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원하는 만큼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는 다음에 탭 추가를 선택하시면 바로 옆에 탭이 생성됩니다. 탭 컨텐츠에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를 넣어 탭 컨텐츠들끼리 구분 지어 주겠습니다. 저장 후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탭 형태의 탭 컨트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자주 사용되는 속성으로는 탭 스크롤 속성이 있습니다. 탭 컨트롤을 선택한 후 속성 탭에서 탭 스크롤을 검색하겠습니다. 탭 스크롤 속성은 여러 개의 탭이 생성되었을 때 탭의 이동과 선택을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속성입니다. 탭 스크롤 속성을 true로 변경하고 저장 후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탭 메뉴의 좌측과 우측에 이전 탭 버튼과 다음 탭 버튼, 그리고 탭 목록 버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 사이즈를 줄여 탭 메뉴가 넘칠 때까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탭 메뉴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탭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존재하는 모든 탭 리스트가 출력됩니다. 탭이 많아졌을 때 원하는 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 버튼은 탭 메뉴만 이동 가능하고 탭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탭 활성화까지 가능한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성 탭에서 체인지 액티브 탭을 검색합니다. 옆에 탭으로 이동하여 해당 탭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값을 true로 설정하고 저장 후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탭 스크롤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옆에 탭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탭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로저블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저블 속성은 탭 메뉴의 닫기 버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클로저블을 true로 변경하고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탭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닫기 버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탭 전체가 아닌 특정 탭에만 닫기 버튼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 디자인 탭에서 개별 탭을 선택하여 클로저블 속성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클로저블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속성으로 Always Show Close btn이 있습니다. 닫기 버튼이 항상 보이게 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lways Show Close btn 속성을 true로 변경하겠습니다. 저장 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리지 않아도 탭 메뉴에 항상 닫기 버튼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 컴포넌트와 마찬가지로 탭 컨트롤에도 어댑티브 속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의 값을 레이아웃으로 설정하고 어댑티브 스레스홀드 속성의 1000을 입력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너비 1000 이하에서 탭이 접힌 아코디언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킷에서 탭 컨트롤을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배치합니다. 탭 메뉴에 마우스 우클릭하고 탭 추가를 클릭합니다. 탭을 10개 추가합니다. 탭 컨트롤에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 중에 위스 값을 삭제하여 디자인 뷰에서 잘 나오게 해줍니다. 컨트롤 패널의 속성 탭에서 탭 스크롤을 검색하여 true로 변경해줍니다. 반응형 모드를 적용할 수 있는 어댑티브를 레이아웃으로 변경해주고 어댑티브 스레스홀드도 600으로 작성해줍니다. 저장 후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탭 스크롤 속성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 화면 비율을 600 이하로 줄여보면 반응형도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탭 메뉴 텍스트의 폰트 사이즈를 15픽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가 14픽셀로 정해되어 있는 CSS 선택자를 복사해줍니다. 웹스퀘어로 돌아가 모듈 탭의 스타일 메뉴에서 복사한 선택자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폰트 사이즈를 15픽셀로 재정의해줍니다. 컨테이너의 배경색도 변경하기 위해 브라우저를 열어보겠습니다. 배경색을 입히기 위한 CSS 선택자를 복사해줍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 선택자를 붙여넣기 하고 배경색을 추가해보겠습니다. 저장 후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탭 메뉴의 텍스트가 15픽셀로 변경되었고 컨테이너의 배경색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리스트 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킷에서 페이지 리스트를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배치하겠습니다. 페이지 리스트 컴포넌트는 사용자에게 현재 페이지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드 뷰 컴포넌트와 함께 사용되며 콘텐츠가 스크롤 가능한 경우 페이징 처리를 위해 활용됩니다. 현재 페이지와 다른 페이지들을 구분하기 위해 인디케이터 형태로 강조 표현을 제공합니다. 페이지 리스트를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디자인 탭으로 돌아와 페이지 리스트의 아이디를 PG로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한 아이디를 복사한 뒤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온페이지 로드 함수 안에 pg.setCount 100을 입력하겠습니다. setCount는 페이지 리스트의 전체 페이지 수를 새로 지정하는 메서드입니다. 저장 후 다시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숫자가 표시된 페이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페이지 리스트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페이징 처리 기능은 없으며 페이지 수 설정과 선택 기능만 제공하는 UI 전용 컴포넌트입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리스트에 적용되어 있는 불필요한 스타일은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리스트의 주요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컴포넌트 속성 탭에서 렌더 타입을 검색하겠습니다.
렌더 타입 속성은 페이지 리스트가 렌더링되는 구조를 설정하는 속성으로 테이블과 리스트, 패지네이션 세 가지 타입을 지원합니다. 기본 값인 테이블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HTML 구조를 확인하면 테이블 태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와 렌더 타입 값을 리스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확인하면 HTML 구조가 테이블에서 UL과 LI 구조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네이션으로 변경한 뒤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확인하면 HTML 구조가 div 안에 A 태그로 목록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네이션은 숫자 링크 목록에 말줄임표를 포함하여 항목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사이즈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속성 탭에서 페이지 사이즈를 검색하겠습니다. 페이지 사이즈 속성은 한 화면에 노출될 페이지 번호의 개수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숫자 5를 입력하고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페이지 번호가 5개씩 노출되는 형식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버튼쇼 타입 속성을 타입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비교하기 편하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버튼쇼 타입 속성은 페이지 이동 버튼의 구성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기본 값은 1입니다. 한 페이지씩 이동하는 버튼과 10페이지씩 이동하는 버튼이 표시됩니다. 0은 2개의 버튼으로 10페이지씩 이동하는 버튼이 표시됩니다. 2도 2개의 버튼으로 표시되며 한 페이지씩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은 10페이지씩 이동하는 버튼과 처음 또는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는 3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나 한 페이지씩 이동합니다. 이처럼 비교해서 확인하면 좀 더 쉽게 속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